교과서대 오늘은 챕터 5 중국의 기업과 경영편을 집필하신 김산월 교수님과 함께 중국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의 김산월 교수라고 합니다. 네, 그 어떤 그 가천대학교는 지금 얼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저는 가천대학교에 부임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었고요. 그동안 현재는 지금 중국 대학원 네. 내에 있는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그리고 투자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말로? 네, 중국어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우리 김산월 교수님. 중국에서는 대학원까지 공부하셨습니까? 대학. 저는 중국에서 학부를 나왔고요. 그러세요? 그리고 한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러셨군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학부까지 또 거기서 나오셨고, 재무관리 그 전공을 하신 김산월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중국의 기업과 경영 챕터를 집필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중국의 기업과 경영 이 챕터는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 기업의 형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인 이제 국유 기업의 그 특징과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 기업의 지배 구조, 그 중에서도 이제 국유 독자 기업의 지배 구조의 특징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경영학 교과서에서 요 중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룬 교과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책을 통해서 좀 중국에 대한 이해가 많이 증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먼저 저도 잘 중국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 영리 기업이 허용이 되나요? 사실 중국의 기업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국유 기업이라든지 집단 소유제 기업이라든지 민영 기업 그리고 주식제 기업 외국계 기업 모든 형태의 기업들에서 사실은 영리법인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리법인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국유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출자를 해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보다는 비영리적인 목적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그거는 거죠. 비단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이라고 하죠. 이런 데는 사실 영리 목적보다는 다른 공공 목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중국도 비슷한 거네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민영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이 소유를 하고 출자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이익은 또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생산 수단이 국가 소유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아직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점이군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부동산을 구매를 해도 사용권을 갖는다고 얘기하지 소유권은 아닙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를 하면 70년 동안의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세 들어 사는 거랑 비슷한 맞습니다. 개념이네요. 그 사용권은 이렇게 자기가 맘대로 다른 사람한테 판다거나 이렇게 매매할 수가 있나요? 70년 기간 동안에는 매매가 허용이 됩니다. 70년 동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50년짜리도 있고요, 4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식 시장이 있습니까? 중국에도 주식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그럼 주식 같은 것은 자유롭게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고 또 처분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그렇게 중국에는 상하이 증권거래소라는 주식시장과 심천증권거래소라는 주식시장 두 개의 주식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두 개예요? 두 개를 갖고 있고 중국 국내의 자국민들은 자유롭게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금융시장은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중국에서의 주식 거래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어떤 일반적인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한국이라든지 심지어는 또 같은 중국이라고 할 수도 홍콩 네네. 이런 데와 좀 결정적으로 다른 우리 그 법인과 관련해서요. 네. 기업과 관련해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실 중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유기업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국유기업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 국유 독자 기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100% 정부가 출자를 하고 모든 이익은 정부에 귀속되는 이러한 국유 독자 기업. 100% 정부 소유. 100% 정부 예. 소유고요. 네. 그 이외의 일반적인 국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외국계 기업이나 내지는 민영 자본이 같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설립할 수 있지만 50% 이상의 지분은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기업을 그렇군요. 얘기를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의 이익은 정부로 귀속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민영 기업이나 외국인 소유 기업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이제 할수 다른 나라의 형태, 모든 기업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익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이나 이런 생산수단, 중요 생산수단의 소유권만 형식적으로 그것도 70년이면 그렇죠. 사실 뭐 말이 정부 소유지 사실상 개인 소유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 다르지 나머지 제도는 다 비슷하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 책을 이제 챕터를 보면 중에 합자 기업이라는 게 있고 네네. 합작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업 차이인데 그게 어떻게 다르죠? 중에 합자 기업의 자는 자본을 의미합니다. 자본. 그래서 중에 합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계 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공동으로 자본을 공동으로 이제 출자해서 설립하는 기업을 합자 기업이라고 하고요. 자본금을 공동으로 예, 출자한다. 예. 그리고 합작 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력 기업인데 이것은 자본금뿐만 아니라 이제 인력이라든지 설비 내지는 기술, 뭐 이런 토지나 생산수단 이런 것을 공동으로 협력하여서 이제 설립한 기업을 합작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합자 기업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합작 기업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된 자본만을 공동으로 출자한 기업을 합자 기업이라고 합니다. 합자 기업. 예. 그러면 이제 그런 합자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국유 기업, 그러니까 그 뭐 100% 정부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뭐 50% 이상을 가져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그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나요? 네, 상장은 다 가능합니다. 다 주식시장의 상장 조건은 국유기업이나 비국유기업 모두 동일합니다. 네, 근데 이제 100% 국유기업은 당연히 민간이 사면 안 되니까 그건 안 할 테고 합자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이 돼서 민영 지분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사고 팔고 예. 알겠습니다. 저 그 아까 금융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금융은 중국이 개방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국 그 금융 산업의 개방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중국의 금융 산업은 지금 WTO 가입 이후에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지만 아주 전면적으로 개방한 상태는 아니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2014년 3월부터 이제 민영 은행의 설립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부터요? 2014년. 24년부터. 예,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안 됐고요. 5년 정도 됐네요. 예, 됐고요. 현재는 18개의 민영 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하지만 그 규모 면에서나 자금력 면에서는 국유기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좀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네, 그 중국의 그 국유 은행, 그러니까 가장 큰 은행이 중국의 가장 큰 은행 규모 면에서 자금력 면에서 가장 큰 은행은 중국 공상은행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상은행. 네, 중국 공상은행이고요. 중국 공상은행 이외에도 뭐 중국은행이라든지 중국 농업은행 등등의 이런 국유은행이 있지만 공상은행이 그 자금력 그리고 규모 면에서 가장 큰 은행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가장 규모 면에서 크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거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그 경제가 한창 막 부흥하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지금 그 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정부에서 그 금융을 통제해가지고 그 금융업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금융 자원을 배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아무래도
그 은행에 대해서 통제력이 크겠죠, 정부가. 지금 2014년부터 민영은행을 네. 이제 개방하기는 하였지만 사실 네. 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시장은 국유은행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된다고 보고 네, 있고 네. 그 국유은행들은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보험시장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상 거의 90% 이상의 보험시장은 중국이 국유 보험회사에 아, 의해서 보험도요?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제 민영화도 되고 이렇게 되지만 보험이나 아직 은행 네, 예, 네. 이런 전통적인 금융업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정부의 입김이 좀 많이 강한 편이라고. 지금 현재까지 많이 강화하고요. 지금 네.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제 개방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경제 개발을 계속 지금 국가 주도로 어쨌든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게 쉽게 민영화되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네. 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토픽인데요. 네. 중국 정부가 어디까지 이 국유 자산을 민영화할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예. 큰 뭐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예, 않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개방으로 가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뭐 아무리 계속 빨리 개방을 가냐 하고 천천히 있고, 가냐. 예, 예. 글로벌화의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지금 금융시장도 그렇고 증권시장도 그렇고 그 개방을 가속화한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이 아까 국유 독자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100%다 이제 그렇습니다. 국가 중국 네, 정부가 네.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들 중에서 좀 주요한 회사들이 어떤? 국유 독자 기업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매우 중요한 산업이나 부문은 반드시 국유 독자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국유 독자 기업들이 그 산업을 리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항천 기술 그룹 유한 회사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유 독자 기업이 100% 네. 정부에서 이렇게 항공사, 출자해서 항공사, 예. 항공사가 아니고 항공 기술 항공기 기술 제작, 항공기 제작 생산 예, 면에서 예. 이런 그룹들이 이제 전반 산업을 이제 리드를 하고 있고요. 네네. 뭐 마찬가지로 중국 선박 뭐 그룹 유한 회사라는 또 이런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선박 제조 면에서 그 산업에 거의 1위를 달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주로 이제 중후장대형이고 그렇습니다. 많은 자본이 투자돼야 되는 그런 네. 산업에서 아무래도 국유 기업들이 네. 100% 이거 예. 뭐죠? 국유 독자 기업. 독자 기업,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많이 좀 존재하는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앞으로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이 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민영화가 되고 개방화가 되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이 네. 글로벌화와 이제 같이 발전을 해야 그렇죠.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어차피 모든 이러한 시장을 네. 하게 돼 있고요. 네네. 그 개방의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지금 중요한 건데 네.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빠른 속도로 증권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계속 네, 개방을 하고 개방이 되고 있고 네. 금융 시장이나 보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국유 기업들이 메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네. 상당 기간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네. 개방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그 중국과 관련한 뭐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가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느낀 게 우리가 중국을 참 모른다. 네, 저조차도 굉장히 초보적인 부분에서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미중 뭐 무역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에 이렇게 중국 전문가가 많지 않잖아요.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네. 확실히 이제 중국 경제를 전문으로 다루거나 특히나 이런 금융 시장을 다루는 전문가가 네. 굉장히 적다고 알고 부족하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 김 교수님 같은 중국 전문가께서 많이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